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이러다가 내 미치겠어요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 사이코스로 가는 건데 우리가 매드니스는 피해야 되니까 매드니스를 피하는 방법을 어떤 것이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쪼개서라도 나를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게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난 이고 이게 정신분열증이고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지 않고 견딜만한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를 정신증이다 신경증이다 둘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분법이에요. 그 건강함과 정신신경 그래서 임상에서는 여러분들 임상에서 저희 특히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진단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사람이 구별돼서 정신증, 신경증, 건강한 사람 구별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스펙트럼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까지를 그냥 묶어서 두루뭉실 이 사람은 정신증, 신경증 그래서 이 모든 이 안에 있는 아주 천차만별한 사람들을 하나는 신경증 이론으로 무조건 다 다룰 수 있고 하나는 정신증 이론으로 다 다룰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때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접근 방법으로 그 사람에 맞는 치료 방식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도 다른 모양으로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고 하지만 분열이 어떤 사람은 100개로 분열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부분에서 한 2개로 나눠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3개, 4개인 사람. 이게 각각 다른데 이걸 그냥 분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고 어떤 양적인 문제라고 프로이드도 결국은 물러났던 부분이 이런 거죠. 너무 엄밀하게 이걸 신경질 정신적으로 구별해서 이걸 임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프로이드가 인정한 셈이에요. 이게 하나의 질적인 문제가 양적인 문제라고 봤다고 하는 것은. 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종류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양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상황에 있지만 얼마나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모든 분열에 대한 얘기는 분열의 이론이 프로이드의 여러 가지 이론에 근저가 있긴 한데 프로이드의 이론을 더 어떤 분열 쪽에 크게 발달시키는 게 초기에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게 에도와 멜랑콜리라는 논문이 1917년 논문인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그래서 어떤 게 에도고 멜랑콜리라고 하는 건 요즘 얘기로 하면 심한 우울증 얘기예요. 우리가 대상을 상실했을 때 그 대상 상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과정들인데 이때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외부 대상이 사라지면서 그 외부 대상을 자기 마음 안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이게 내사를 인트로젝션이 일어나는데 내사된 내적 대상을 자기가 동일시한다. 그래서 이고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이론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런 초기에 1917년에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나 멜라니 클라인은 이 분열의 개념들을 아주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발달시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분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프로이드하고 멜라니 클라인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어떤 현실을 부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쪼개진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자기 마음이 쪼개지게 됐다 하는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멜라니 클라인은 이론이 점점 발전하면서 봤던 것은 자기 마음을 쪼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쪼개기도 하지만 자기 이고 자체를 쪼갠다고 하는 능동적인 방어기제라는 능동적인 방어기제라는 이런 개념이 나중엔 프로젝티브 아이덴티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크게 발달하죠. 1946년에 가면은 어떤 면에서 분열 처음에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분열적 자리 중심으로 우울적 자리, 디프레싱 포지션 중심으로의 이론을 더 발전시키다가 1946년에 가서는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대한 이론을 보완을 하죠. 그래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대한 이론들에서 선명하게 이 분열에 대한 이론을 더 정치하게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분열에서 단순한 분열이 아니고 어떤 프로젝티브 아이덴티케이션의 개념은 투사적 동의식, 그냥 분열 스플리팅이 일어나고 그걸 프로젝션 한다는 개념에서 이 프로젝션 자체가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함께 사용되면서 투사적 통일이라는 개념, 이런 여러 개념을 발달시키는데, 그래서 프로이드는 처음부터 어떤 적극적인 분열이라는 개념보다 소극적인 분열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처음에 출발을 해서 점점 분열의 현상들을 영국 대상관계 학자들의 이론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분열이라는 것들을 점점 더 수용해가는 과정 쪽으로 이론의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면, 클라인은 최전방에서 분열의 이론을 최대한 발전시킨 이런 학자라고 보여요. 그리고 영국의 학자들 중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언급된 게 힌셸 우드라고 하는 대상관계 이론가 얘기죠. 분열을 여러 모습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코히어런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응집적 대상의 분열, 대상이 분열하는데 응집적 분열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파편화된 게 아니라 응집적인, 보통 우리 응집적이라는 표현은 코웃이 썼던 표현 중에 여러분들이 셀프의 응집성, 그러니까 자기의 응집성이라고 하는 게 셀프 코히시브니스라는 용어를 쓰죠. 셀프 코히시브니스라고 하는 게 자기의 응집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기서 힌셸루드가 쓰는 용어 중에 이 분열이 일어나지만 응집성을 가진 상태에서 분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상의 분열, 여기서 분열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대상의 분열, 우선 첫 대상의 분열과 자기의 분열이 있는데, 대상의 분열도 코히어런트 스플릿, 응집적인 분열과 또 응집적이지 아닌 분열로 보는 거죠. 그 대상 자체도 어떤 응집성을 유지하면서 분열되는 경우, 또 자아 자체도 자아의 응집성을 가지면서 분열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대상이 완전히 파편화돼 버리는 거예요. 보통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대상이 있고, 자아도 마찬가지도 대상의 파편화뿐만 아니라 자아의 파편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어떤 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파편화라는 개념으로 간다면 보통 사이카틱한 상태를 얘기하겠죠. 자아가 어떻게 다시 모으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쪼개져 있는 경우, 대상도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경우, 이렇게 분열이 대상이나 자아가 파편화된 상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아의 응집성이나 대상의 응집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경우는 분열의 정도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누고 자아의 분열과 대상의 분열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함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할 만한 어떤 분류죠. 그래서 보통 분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것은, 분열은 대상의 분열이 처음에 눈에 띄지만 사실 대상의 분열과 함께 자아의 분열이 같이 온다는 것. 자아의 분열과 대상의 분열. 이 분열된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음집적인 분열인지 아니면 파편화인지 이것을 우리가 내담자를 보고 그 중에 이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또 어떤 종류의 분열이 크게 지금 먼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가 이분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자아 분열에 대한 것이 우선 크게 드러나는지 우선 전면에 드러나는 게 대상의 분열에 대한 것들인지 물론 함께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의식 속에 자아의 분열과 대상의 분열을 항상 함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분열의 정도가 얼마인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대상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분의 어떤 꿈이나 아니면 내적 세계에 대한 판타지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이해하는데 이런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봤던 어떤 분열에 대한 이론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담자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경우는 우리 스스로에 굉장히 어려워진 어떤 경우 우리 마음이 자꾸 분열되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애정어린 눈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힘들이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공부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선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